back. Messi! Did it again! Suarez puts it on the plate and Messi. 현장의 소리, 레전드들의 이야기. 스포츠에서 모두 다 만나보세요. 김정현의 스포츠. There's no heat maps required, no distance. 해외 축구 이야기 랄롱도르로 이어가겠습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자,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는 지금 셰필드로 가는 기차 안에 있다고 하네요. 네, 토트넘 원정 경기가 이제 새벽인데 좀 이른 시간에 열려서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이동 중인가 봐요. 그래서 기차 안에선 전화 연결이 힘들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기분 후련하게 지직거리고 딜레이 있는 그런 예. 방송 아니고 깔끔한 방송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서로 오붓하게 한번 랄롱도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기 나온 김에 토트넘이랑 셰필드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내일 새벽 2시에 열리고요.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손흥민 선수 개인의 수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현재 리그 9골 넣고 있거든요. 네. 페널티킥 하나 없는 순도 높은 9골인데요. 한 골만 추가하면 4시즌 연속 리그 10골 이상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 시절까지 통틀어 말하면 데뷔 후에 전체 11시즌 중에서 총 7시즌이나 10골 이상을 넣게 되면서 역시나 유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최고 수준의 득점원이라는 걸 또 증명하게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토트넘 팀인데요. 이 팀이 무조건 무승부 이상 가급적이면 셰필드를 잡아야 하는 경기입니다. 셰필드가 리그 재개 당시만 해도 토트넘보다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최근 연패로 좀 떨어져서 10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8위 토트넘보다 아래인데요. 그런데 두 팀 승점 차가 단 1점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에 지면 상위권 도약의 경쟁팀인 셰필드에게 일단 순위가 밀리고요. 또 기회를 살려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이 경기를 꼭 잡아야 되죠. 네. 그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으로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좌절이 된다면 토트넘은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일단 이기고 나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맨체스터 시티는 이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계속 빠르게 나오지 않고 좀 질질 끌고 있는데 유럽 축구 연맹의 재정적 페어플레이라는 건 번만큼만 쓰라는 그런 이적료 지출 한도에 대한 규정이죠. 근데 이걸 어기고 이적료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 부자 구단주를 등에 업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징계받기 직전이죠. 구형대로 판결이 난다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박탈됩니다. 그러면 원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4위까지인데 맨체스터 시티가 빠지고 5위까지로 늘어나게 되겠죠. 토트넘 경기 직후에 바로 네.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리버풀이 바로 지난번 경기에서 우승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전통에 따라서 리버풀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설 때 맨시티 선수들이 좌우로 도열해서 리버풀님들 오셨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박수를 쳐줘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영어로 가드 오브 아너라고 합니다. 3위 레스터와 4위 첼시는 또 바로 지난 경기 나란히 패배했어요. 그래서 상위권은 아주 그냥 혼돈의 도가니탕입니다. 네, 일단 리버풀만 활짝 오는 상황이고 나머지 팀들은 이래저래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 레스터 시티가 말씀하신 대로 상위권에 잘 달리고 있다가 그 오늘 경기에서 지면서 약간 위태로워졌잖아요. 네, 한때는 그 맨시티를 제치고 2위까지 갔던 팀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선수층이 얇아서 그런지 코로나 사태 직전부터 지금까지 쭉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새벽에 첼시까지 졌어요. 첼시는 심지어 하위권인 웨스트햄 상대로 2대3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팀이 다 승점을 잃어버리면서 그 아래 5위에 있는 메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3위까지 뒤집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혼돈의 도가니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자, 순위 경쟁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토트넘도 그 도가니탕에 발을 살짝 담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할 때가 좀 그동안의 경기력을 보면 된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나올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니까 리그가 재개된 뒤에 손흥민 선수의 골이 아직 없는데 경기력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충분히 기대해볼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손흥민 선수의 특징이 좀 몰아치는 경향인데요. 올해 초에도 한번 골이 터지니까 5경기 동안 쭉 몰아치면서 5경기 6골을 넣은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한번 터지면 어차피 요즘은 일정도 빡빡하겠다. 계속 좀 감 살려서 쭉쭉 넣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리버풀이 우승했는데 그 얘기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리버풀 우승 뒷이야기도 해볼까요? 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시즌 성적을 놓고 보면 그 코로나19로 정지되기 직전까지 27승 1무 1패로 완전히 압도적인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1패
1패가 정지되기 전전 경기에서 당한 건데 사실은 그 1패를 안 당했으면 코로나19로 이제 리그가 정지되기 전에 아예 우승을 확정할 수도 있었어요. 아 이미요. 네, 근데 딱 그 1패 때문에 이제 거의 3달이 밀렸죠. 네. 아무튼 재개된 뒤에 2경기 만에 우승 확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본인들 경기에서 직접 이제 와 우리가 지금 이겼고 바로 우승 승리했고, 확정 이러면서 네. 뭐 핸더슨, 살라 이런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쫙 들면 더 기분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남의 경기에서 첼시가 맨시티를 잡아주면서 우승이 이제 약간 주어진 것 같은 꼴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한 농담으로 제라드는 리버풀을 우승시키지 못했지만 현재 첼시 감독인 램파드는 리버풀을 우승시켰다. 그래서 리버풀 우승 경력으로 볼 때 제라드는 0회, 램파드는 1회. 약간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네, 동시대 축구 선수 비슷한 포지션에 네. 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거리도 탄생을 했네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진짜 이적을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는 이번 시즌을 마치고 현재 소속팀인 레드불 잘츠부르크를 떠난다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잘츠부르크 구단의 임원들이 황희찬과 이미 이별을 할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잘츠부르크는 최근에 리그 우승을 확정했고요. 오스트리아 리그의 잔여 일정이 다 끝나면 그때 이적을 발표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뿐 이미 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가는 팀은 독일의 RB 라이프치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만약에 이게 맞다면 두 팀은 모기업이 같습니다. 그 날개 어쩌고 하는 광고를 하는 그 스포츠 음료 자, 빨간 황소. 네, 그렇죠. 그 회사인데요. 그 빨간 황소라는 말을 대놓고 쓰는 게 독일에선 불법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모기업명을 쓰는 게요. 그래서 RB라고 그 빨간 황소를 연상시키는 줄임말을 억지로 만들어서 RB 라이프치히라고 붙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축구 팬들은 모기업이 같다 보니까 본사 발령이다. 뭐 이런 농담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엄연히 별개로 운영해야 하는 게 축구계의 규칙이긴 하거든요. 이를테면 두 팀 다 챔피언스리그에 나오기 때문에 예. 완전 계열사라고 보면 담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희찬은 엄연히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적료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1,500만 유로, 즉 한국 돈으로 200억 원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라이프치히에서 황희찬을 강력히 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성적도 좋고 황희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도움을 기록했잖아요. 네, 리그 12호 도움이었어요. 어시스트를 10개 넘게 한다는 게 어떤 특급 플레이메이커의 상징 같은 건데 예. 사실 한국 대표팀에서 황희찬 선수는 현명하지 않은 선수로 그렇죠. 많이 이미지가 박혀 국가대표 있는데 이미지는 좀 그렇죠. 요즘에 아주 물이 올라서 패스하는 거 보면 거의 더브라이너 같은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즌 모든 대회 통산 기록은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6골 22도움으로 굉장히 좋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경기에서 우승을 조기 확정했고요. 황희찬 선수는 우승 트로피, 여기는 접시 모양 트로피인데요. 우승 트로피를 들고 또 우승 메달을 입에 물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은 그 잔디 같은 머리에서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머리 손질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이덴티티는 확실한 머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잔디찬 네. 이런 느낌이죠. 네. 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사진 검색해 보시면 네,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도 팀을 우승시키고 떠나니까 마음은 편할 것 같네요. 네, 사실 잘츠부르크에서의 경력이 늘 순탄한 건 아니었거든요. 바로 지난 시즌만 해도 사실 잘츠부르크가 다른 팀으로 보낼 걸 염두에 두고 함부르크라는 독일 팀으로 임대를 보냈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온 거였죠. 예. 그래서 꺾이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이번 시즌 다행히 부활하면서 팀도 살고 본인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 소속팀인 라이프치히에서도 중책을 맡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서 아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요. 이 팀은 티모 베르너라는 주전 공격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를 잉글랜드 첼시로 팔고 그 자리를 황희찬으로 메울 것이 유력하고요. 또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도 에버턴, 리버풀 이런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물리치고 라이프치히를 골랐다고 하는데 그건 율리안 나겔스만 현 감독이 황희찬을 그만큼 강력히 원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이프치히에서 황희찬 선수의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감독이 강력하게 원했다고 하니까 아마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런 점을 보고 선수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출전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연봉이 더 높을 수도 있는 잉글랜드가 아닌 독일 팀을 고른 것 같고요. 이 나겔스만 감독이 굉장히 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어린 87년생에 그 정도로 어리네요. 굉장히 어린 감독인데 근데 심지어는 김진수 선수가 독일에 있을 때도 이 감독이 지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20대 때 데뷔를 해서 예. 그걸로 화제를 많이 모았던 사람이고 아까 말한 티모 베르너라는 공격수가
한국 사람들은 그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독일전에서 별로 못했던. 예, 독일이 한국 상대로 뭘 못했잖아요. 예, 그때 그 아무것도 못한 선수가 베르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경기력이 굉장히 들쭉날쭉한 선수인데 나겔스만 감독이 전술적으로 판을 잘 깔아줘서 꾸준히 활약할 수 있게 해줘서 첼시로 간 거거든요. 예. 황희찬 선수도 기복이 좀 있기 때문에 나겔스만 감독 아래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린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죠. 네, 한번 어떤 또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독일 2부 리그도 종료가 돼서 이재성 선수도 귀국했다고 들었는데 이적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현재 소속팀인 독일 2부 홀슈타인 키엘에서 이제 이재성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고 사실은 뭐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적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잉글랜드의 크리스털 팰리스인데요. 일각에서는 사실 잉글랜드 진출이 쉽지 않다. 워크 퍼밋, 즉 취업 허가서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피파 랭킹이 올해 좀 올라서 예. 피파 랭킹이 50위 이내인 나라 선수는 A매치가 일정 경기 이상 뛰면 취업 허가서가 자동 발급됩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거론되는 팀 팰리스의 감독이 로이 호지슨이라는 상당히 보수적인 옛날 명장인데 네. 이 사람이 설기현과 이청용을 거느린 적이 있는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구단은 확실히 영입 의향이 있는데 감독이 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서 못 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재성 측도 과연 감독님도 나를 원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 김민재 선수의 유럽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김민재 선수는 한때 완전 급물살, 뭐 청신호, 예. 엄청 나왔죠. 네, 뭐 기사가. 이런 식의 분위기였다가 지금 또 어렵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렵다는 보도는 중국발이 많고 그다음 한국발이 많고 그거를 이제 잉글랜드 언론들이 중국과 한국 기사를 갖다가 베껴 쓰는 거거든요. 아, 네네. 잉글랜드 발로는 어렵다는 건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전보다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소속팀인 베이징 거안이 그렇게 가고 싶다면 보내줄게라는 한 달 전 입장에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남아주지 않겠니? 로 바뀐 것 같거든요. 예. 다만 이제 유럽에서 실제로 김민재를 복수의 구단이 원하고 있는 건 거의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예. 또 김민재 선수 역시 나가고 싶어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진 않지만 장기전이 될 수도 있고 구단과 다른 구단 또 선수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갈 가능성이 막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의 뜻이 관철되길 바라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 소식을 꼭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메시가 그 개인 통산 700호 골을 기록했어요. 네, 메시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빅매치에서 700호 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두 팀 모두 경기력이 아주 바닥을 쳤어요. 제가 네. 새벽에 이걸 자청에서 본 걸 굉장히 후회했는데요. 네. 2대2 무승부였는데 똑바로 된 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메시 선수가 슛도 날리고 동료한테 만들어주고 정말 고군분투했는데 네. 제대로 된 골이 안 나오다가 결국엔 페널티킥으로 그 페널티킥 자체는 멋졌습니다. 700호 골을 달성했고요. 프로 통산 700호 골을 넣으면서 약 8개월 전에 달성한 라이벌 호날두와 이제 비슷한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때 세레모니가 그 타노스 세레모니 아니었나요? 호날두 당시에요? 아니요, 메시가 요번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손가락 튕기는 세레모니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했습니다. 네. 그게 타노스인가요? 네, 이게 그걸 의미하는 따라했다고- 걸 수 있겠군요. 네, 그런 기사가 많이 돌았는데 네. 막상 경기는 비겨서 2위를 유지했다는. 네, 그렇기도 하고 메시 선수가 좀 작잖아요. 예. 전혀 타노스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인식을 못 하셨군요. 저 경기 봤는데도 불구하고 라쿤에 가깝지 않나.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날롱도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